저 오늘 뒤에 배경이 네. 여기네요? 아니에요. 여기 아닌가요? 여기 아니고, 일상어인가요? 그리고 저거 붙이신 분들 본인이 저거 썼다고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내가 그랬나? 너 내가 붙인 건가? 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새끼들 뭐 네. 쪽팔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쓴 사람들도 전혀 사과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안 해도 되죠, 뭐. 네, 사실. 여기 아마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네. 이게 윤석열 이 새끼 쪽팔린다. 현수막. 네, 요거를 현수막으로 해가지고 세종시에 붙었다는 요런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쪽팔리는 건 맞죠. 네. 동네방네에 소문내줬으면 좋겠어요. 저거 붙었다고. 아 근데 이것 때문에 네. 그 고민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요? 애들이 이걸 봐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그걸 해야 돼? 아는 사람들이 경을 뽑아? 그러니까 아닌 그걸 분들, 걱정하는 사람들이 경을 뽑냐고? 아닌 분들이 그렇게 한 그 거겠죠. 애들한테 꼭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선거를 잘해야 된단다. 투표를 잘해야 된단다. 네. 정상적인 사람을 뽑아야 한단다.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산교육 현장. 저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애들 데려가서 앞에서 여러분 이건 욕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애들이 다 욕이에요. 그럼 이 말을 친구들 사이에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맞아요.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이 말을 쓰는 사람은 근데 왜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대통령 아저씨가 미국 대통령 아저씨한테 이랬어요. 이러고 이제 알려줘야죠. 그렇죠.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줄 의무가 있으니까. 그럼요. 저는 모든 상황은 다 아이들에게 교육적 상황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요. 네. 뭐 그래서 뭐 더 좋은 거는 있습니다. 요 말을 해놓고 이 새끼 쪽팔린데 요 말을 해놓고 사과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딘가 있으면 이 새끼 쪽팔린다는 얘기를 하는 게 국어가 돼버렸어요. 야, 이 새끼들, 쪽팔리는 새끼들 온다! 이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본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제무의원들이 어제 상암동 MBC 본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갔죠. 그 MBC 편파 조작 방송 진상규명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을 비롯해서 박대출 이거? 권성동 네. 어설프게 대도 안 하고 의원의 TF 위원장입니다. 원빈 흉내냈던 것밖에 생각 안 나는데요. 박대출, 또 권성동, 박성중, 최형두, 윤두현, 김미애가 갔습니다. 그리고 MBC 정문 쪽에는 태극기 부대로 추정되는 그 태극기가 새겨진 모자를 쓴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여서 소음을 냈는데요. 이렇게 참 상암동이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어제 경찰들도 다 모여 있고. 근데 이 태극기 집회 하는 분들 말이 너무 웃기잖아요. 그 MBC의 M은 민주당이 아니다. 나 깜짝 놀랐네. 나 순간 착하게, 영어로 민주당을, 민주당! 라고 깜짝 놀랐어. 어떻게 MBC 이걸 특히 시위하는데 큰 소리 내서. 민주당의 M이다. 이야, 진짜 나는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영어를 배워서 네. 민주당의 민주가 뭔지 알 텐데, M 아닌 거 알 텐데.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도 다들 알아요? 영어 교육을 일찍 하기 때문에 알 거란 말이죠. 이 정도는. 근데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지. 그 어르신들은 자기네가 뭘 틀렸는지 모르겠죠? 모르는 사람은 당당하게 할 수 있죠. 자유롭게. 네. 너무 심하잖아 이거. 나 MBC M이 민주당의 M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M? 민주당의 M이 들어가나? 순간 머릿속으로 진짜 그 생각했다니까요. 국민대 박사들인가? 그러네요. 그러면 뭐 유지 정도는 뭐 이렇게 유지? 쓰니까. 네. 멤버 유지 같은. 그런 참사가. 민주당 이렇게 한다고? 그 수준이네. 진짜 대박. 좀 앵간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 다들. 이렇게 또 저는 그냥 태극기 부대 정도만 올 줄 알았는데 국짐의원들이 메일까지 보냈는데도 항의 방문을 또 했네요. 왜 방문은 안 하고 이번에 오라가라 하지 했더니 온 건지 모르겠지만 안 간다고 하니까 또 자기들 뭔가 한 걸 보여줘야 되잖아. 건서 올려야죠. 왜냐면 그 위에 지금
아,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럼 내가 여기 위에 잘 보여가지고, 이번에 당대표가 윤핵관으로 뽑히면, 내가 요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번 눈에 들어야지. 그러면 갔는데 혹시 기사에 지금 이름 안 나온 의원들 있으면 기자한테 항의 그 그럴 수도 의원실에서 있어. 보내겠네. 오. 저 갔는데 왜 제 이름을 안 쓰셨나요? 예? 저희 의원님 이름이 빠졌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중요하죠. 체크해서 다시 그 기자들 무시하겠죠. 왜? 누구? 그래서 이 그러겠죠.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자막 조작을 사과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MBC 앞에 가가지고. 근데 이게 말이 되나? 자막 조작을 MBC만 했어. 그러면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맞다고 치자. 자막을 바이든을 그럼 MBC만 달았냐고. 전부 다 달았어요. 그리고 자막만 단 게 아니라 기사로도 바이든 썼다고 전부 다. 140개가 넘는 언론사들이 다 썼다고. 근데 MBC만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방송, 야, 참 편파 방송 중단하라. 근데 진짜 제가 어제 외신들 이렇게 사이트 쫙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드라이하게 외신들에서는 그냥 썼어요. 근데 가디언은 그냥 별다른 기사 없이 아예 영상을 이렇게 한국 자막 이렇게 있는 영상을 딱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네. 한국 대통령이 욕설 파문에 휩싸였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걸 딱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진당이 가디언을 안 봤나 보다. 가디언은 그 영상을 띄워놨는데. 영국까지 어떻게 가요? 아니 가셔야죠. 이 정도 충성은 보여줘야지. 대통령도 영국 가가지고 조문도 안 했는데 어떻게 가, 이 사람? 대통령 조문 안 하고 오셨으니까 제가 영국 가디언 본사를 쳐들어가겠습니다요. 예, 그러고 가야지. 그리고 이 기사에 의하면 이제 지나가는 시민이 막 항의를 하니까 그 태극기 모자를 쓴 단체들이 막 욕설을 퍼부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항상 이걸 글로 보다가 얼마 전에 이거를 경험하니까 정말 기분 더럽더라고요.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대놓고 막 욕설을 맞아요. 하니까 할배들이 욕만 해. 욕을 진짜 심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욕만으로도 정말 기력이 다 빨릴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욕을 평소에 쳐 드시고 사는 건지 쓰레기를 쳐 드시는 건지 입에서 배설하는 게 똥밖에 없고 욕밖에 없는지 정말 정말 한심합니다. 예, 네. 진짜 한심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들 딱 보면은 절대 저 어른들도 젊은 시절에 열심히 살았고 나름 저들에게 젊은 시절이 있었을 거고 우리와 같은 꿈이 있던 시절이 있을 거고 막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진짜 딱 그 모습 보면 곱게 늙어야지 또는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이 생각밖에 안 인생 든다니까요. 헛살았다. 네. 저렇게 정말 저렇게 내뱉는 소리마다 어떻게 저렇게 심각한 말들, 그러니까 업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 본인 업보만 그렇게 쌓는데 하루라도 더 살아서 그 업을 더 쌓느니 그냥 빨리 가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세상을 위해서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글로 읽었을 때는 오죽하면 저럴까 외로워서 뭐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네. 직접 당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기분 더럽다고 하셨는데 진짜 어떤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안 듭니다. 근데 이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 사람들이. 태극기 집회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여기에는 시민단체 사람들도 오고, 그리고 그냥 시민들도, 아니, 욕을 누가 했는데 MBC에다가 난리야 라고 하면서 여기에 반대 집회, 그러니까 MBC 사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사실 대통령실이나 아크로비스트 앞에 갔었어야죠. 욕을 왜 했냐고. 그렇지. 네.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 새끼들 쪽팔린다. 이 새끼들 쪽팔리는 새끼들 온다. 뭐 이런 식으로 구호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욕을 많이 먹었겠네요. 근데 자꾸 네. MBC를 국민의힘이 이 얘기를 하면서 권성동이 뭐라고 했냐면 민영화해야 된대. 아니 갑자기 무슨 보도를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자막 조작도 한 것도 아니고 MBC만 바이든 쓴 것도 아닌데 MBC에 찾아와서 MBC가 조작을 했으니 민영화한다. 이게 논리가 돼? 이게 논리가 돼? 야, 너 공무원이나 합격시켜줘. 권성동이.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선동. 그러니까 결국 네.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언론 그냥 하나 꼭 집어가지고 그것도 MBC만 딱 집어가지고 MBC 민영화하고 싶은데
너무 그 마음이 굴뚝 같은 거야. 왜? 이 정권이 친일에 대한 그 마음을 너무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친일 같은 친일 발언이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똑같은 거야. 민영화 너무 하고 싶은데 할 건덕지가 없어. 그래서 MBC를 이번에 걸고 넘어지잖아.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 건덕지가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아. 뭐 때문에 민영화를 해야 되는지 말이 없어요. 그리고 민영화 하면 안 돼요. JYU님께서 말 마세요. 저 미국 사는데요. 박근혜 탄핵 피켓 들었다가 어르신 욕으로 배불러 죽는 줄요. 전우회는 밤에도 선글라스 그리고 태극기 아직도 트라우마라고 하셨는데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들은 실제로 폭력을 그러니까 언어도 사실 군복 입고 있잖아. 군복 입고 있어. 폭언도 사실은 폭력이거든요. 그럼요. 폭력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폭언을 하면서 동시에 진짜 실제로 행동을 해요. 저도 예전에 촛불 집회 광장 나갔다가 대낮에 저 멀리서 어떤 할머니가 욕을 막 하면서 삿대질하고 걸어오길래 어머, 어머. 그게 저는 설마 전투인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욕을 먹을 이유가 없으니까 가는데 갑자기 제 앞에 서가지고 와 하는데 제가 진짜 그때 약간 공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사람 때리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근데 민간인들이 군복 입고 돌아다니는 거 이거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예. 법으로 이거는 금지된 일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새끼들이 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새끼들이 옵니다. 쪽팔린다 이 새끼들아. 뭐 이런 거 계속 얘기하는 거야. 저쪽 우리 MBC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고 또 마이크 들고 하거든요. 이 영상 그렇죠. 보면은. 그래서 여기 박성중, 뭐 박대출, 권성동 하는 얘기가 잘 안 들려. 계속 영상에 이 새끼들 쪽팔린다. 그거만 나와. 그리고 갔어. 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사실 욕을 많이 먹으면 정말 그 타격이 크잖아요. 근데 이 국짐의원들은 저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긴 해요. 아유, 이거는 자기 공천권 받으려고 오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욕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자기의 공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유, 험지에 고생 많았어, 박 의원. 아유, 권 의원, 우리 권 의원 고생하셨는데 욕 좀 많이 먹었는데, 공천 받아야지, 다음. 아니, 저희가 관상은 과학이라고, 왜 그들은 좀 비슷하게 생긴 다 부류가 비슷합니다. 많잖아요. 비슷한 걸 먹고 자랐네요. 욕을 처먹고 지금 너네 엄마랑 아빠 아, 사색되셨다, 방금. 와, 이거 센데. 나 와. 어떡하냐, 너네 엄마한테 왠지 선배를 잘못 만난 것 같아. 송 작가님이 빨리 오셔야 돼요. 말을 좀 덜 할 수 있게. 서로 생각을 하고 나올 수 있게. 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에게 욕만 처먹고 갔고, 네. 물론 이제 저 위에는 이제 보고가 됐겠죠. 누가 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됐겠지. 근데 이거 나는 이걸 외신이 보도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신들이 정작 사실은 핫마이크 상태에서야 자기네 정상들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드라이하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 대통령실과 경의 행태예요. 지금 언론 탄압으로 바로 옮겨갔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해명도 사실은 외신에서 볼 때는 이상한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더 나아가서 MBC라는 소위 이건 경이 메이저라고 인정해준 방송사 아닙니까? 아. 예, 그쵸? 예, 메이저에 놔야지 막 이런 식으로. 그 메이저 방송국을 지금 탄압을 하는 거란 말이죠.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 외신 보도는 시작이다. 이게 더 큰 문제다. 예. 그럴 수 있겠다. 오히려 그 핫마이크 상태는 굉장히 드라이하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딱 보니까 정말로. 저도 보니까 그 왜 경 사진 올린 VOA도 되게 드라이해요. 정말 드라이하게 했어요, 걔들은. 근데 사진이 그래. 예. 사진 거꾸로 해놨어. 뭐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언론 탄압은 이게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건 독재자 컨셉으로 가는 거예요. 아예. 이게 더 심각한 문제고요. 그리고 외신들이 어느 정도 드라이하게 썼냐면은 제가 어제 워낙 많은 외신을 봐서 되게 웃긴 게 그냥 우리는 이디어츠를 썼느냐 아니면 퍼크러스를 썼느냐 뭐 이런 그거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뭐 그렇게 해도 되지.
그들은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외신들이 그 전에 경이 했던 말들을 정말 드라이하게 써놨어요. 전두환을 보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독재자인 전두환을 정치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이했던 실수들을 쫙쫙쫙. 그리고 또 어떤 외신은 이 사람은 정치를 해본 적이 없고 외교 전략 자체를 구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식의 완전 생초짜다. 정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다. 무능함에 대해서. 네, 그냥 그런 사람이다. 이런 식의 이렇게 드라이하게 그냥 팩트만 해놨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요게 문제예요. 이제 거기서 조금 한 발 더 나아간 외신들은 그 김은혜, 그러니까 스포츠 워먼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러면서 이제 이런 걸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국민들이 잘못 들었다. 그리고 자막을 잘못 달았다라는 식으로 언론사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사실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경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잘못했다, 죄송하다라는 한마디만 했으면 그냥 끝났을 끝났어요. 문제. 끝나는 거지. 외신에서는 사실 안 다뤘을 거예요. 쏘리 하고는 끝이야, 사실. 그치? 응. 아니, 뭐,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뭐, 격한 발언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때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랬으면 오히려 또 지지율 또 올라갔을 수도 있죠.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러진 않을 거긴 한데.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자기 무덤을 파고 있잖아요. 들어갈 무덤을 더 그러니까. 크게. 점점 파고 있어요. 파고 이거, 있으니까 뭐. 언론 탄압은 탄핵 사유입니다. 왜? 헌법에 언론의 자유가 있어요. 이거를 당이 직접적으로 압박을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딱 집어가지고 이거 잘못 본 보도라고 해버렸잖아요. 이거 탄핵 사유 하나씩 계속 쌓이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탄핵 사유야, 이제. 난 너무 좋아. 아, 좋아요. 너무 좋아. 제발 좀 더 해라. 더 한번 보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예. 너무 궁금해. 그리고 지금 뭐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본인이 욕해놓고 언론 보도를 탓하는 대통령에게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서요? 그나마 정신을 왜? 차린 건지. 자기네들이 당할 뻔했거든. 왜냐면 이 순번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MBC가 간 거야. 근데 MBC를 확 조져. 그러면 기자들 입장에서는 야, 씨발 내 순번이었으면 내가 줬을 뻔했다 이 생각 들거든요. 아니 근데 아마 이제 MBC를 타겟팅한 이유는 그걸 거예요. MBC를 타겟팅하면 나머지 기자들이 야 우리라도 어떻게 비를 피하자라는 마음에 같이 자기네 편에 서서 MBC를 욕해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에이, 그건 너무 얕은 생각이다. 기자들 카르텔이 어떤데? 걔네들은 얕은 생각밖에 못하잖아요. 언제 깊이 있는 생각을 하던가요? 아유, 그렇긴 하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은 MBC 기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 만약에 TV조선 기자였으면 그래도 털렸을 걸 아마? 물론 대통령실 이렇게까지 막 털진 않았겠죠. 그래도 근데 털렸을 겁니다. 왜냐면 윤석열이 되게 아무것도 죄가 없어야 되잖아. 잘못한 게 없는 무결점인 사람이어야 되는데 TV조선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생긴 게 못해가 결점투성인데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뭐 어떻게 해요? 네. 다시 태어나도 안 되는 결점투성이 사람을 알겠습니다.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어쨌든 이렇게 자기네들한테 기자들도 자기네들 직접적으로 이게 다가오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 경을 등질까요? 등지진 정신 않겠지. 차릴까요? 등지진 않고 아마 그 국장급이나 저쪽 윗 사람들한테는 아마 그 연락이 갔을 겁니다. 그렇죠. 전화 이미 다 돌았죠. 조심 좀 합시다. 뭐 이런 얘기 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했을 수 있다고 봐. 근데 기자들은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네. 이게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 건데 계속 이렇게 털리고 이러니까 자기네들도 만약에 아무 성향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MBC로 이직을 할 수도 있잖아. TV조선에 있다가도 영상 기자가 어쩌면 뭐 꿈의 직장일 수도 뭐 그럴 수도 누군가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선후배 사이고 형님 동생 하는 사이고 그런 사람들 중에 그냥 재수 없어서 MBC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뭔가 정신을 차린 기분이 드는 게 원래 내 주변 동료가 뭔가를 당하고 있으면 그게 내 차례가 될 거란 생각에 그 동료의 편이 돼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TV조선은 지금 편이 안 되고 있는데. 네. 정신 못 차렸네, TV조선을. 찌유 아나운서 네. 지금 속으면 안 돼요. 얘들이 정신 차렸을 거라고. 자기 밥그릇이 걸려 있기 그렇지.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일 뿐 집 밥그릇과 관련이 없다 싶으면은 또 예전의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이 코멘트가 있거든요. 미디어오늘 기사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한 취재 기자는 대통령이 바이든하고 48초만 대화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서 영상을 끝까지 보다가 이 발언이 발견된 거다. 몰랐네, 처음에는. 몰랐네. 만약에 바이든과 정상적으로 한 몇 분간 대화를 하고 뭔가 성과를 낼 만한 유의미한 대화를 나눴다면 이런 사태까지는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48초만 대화한 사실 이것도 윤석열 탓이야. 이거 말도 윤석열이 했지만 48초는 대화는 아닌 것 기자들이 같아요. 깜짝 놀라서 다시 돌려보게 한 것도 윤석열 탓인 거예요. 얼마나 놀래서 48초라는데 나도 놀랬다 처음에. 48초 어떻게 회담이지? 네. 하여튼 참. 그냥 회담했단 말을 하지를 말든지. 근데 이게 가기 전에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하고 뭐 통화스와프 뭐 얘기한다. 얘기 빡 깔아놓고 딱 갔는데 아니네. 근데 그거는 일방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것일 뿐 상대편 나라에서는 그 부분을 확인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계속 일본도 얘기했었고 미국도 한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 자체를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실만 한 거예요. 지네만 일방적으로 얘기한 거잖아. 예를 들어서 나 그거 아니야. 나 이국장이랑 일주일 내내 같이 밥 먹을 거야. 그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같이 밥 먹었나 보다. 근데 이국장 입장에서는 아니 제가 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러다 아예 상관없고 내가 밥 먹겠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고는 앉아가지고 야 너 밥 먹으러 가냐? 예, 저 지금 약속 있어서 가는데요. 그래 그럼 너 오늘 나랑 밥 먹은 거다. 그게 무슨 개 같은 소리야. 근데 그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카톡방에도 이 영상 기자단하고 요 카톡방이 있는데 이 대통령실이 이 대화방에 MBC에 보낸 질의서를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MBC가 그래가지고 MBC 기자가 문화방송이 회신한 내용을 공유해드린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보내니까 그 카톡방에 기자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한 기자가 힘내세요라고 지시를 보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야. MBC만 특별히 당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아는 거고 그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랬어? 나는 근데 그거 알아도 TV조선은 그렇게 안 한다. 그러니까 아유 나는 조선은 그렇게 안 한다. 저기 더 본인들이 달라졌음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저는 여전히 언론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